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유럽 가스관 장구자 석탄 부활, 유럽 러시아 석탄 대안으로 남아공산 수입 40% 늘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설정하시고 저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럽이 석탄 발전의 종말을 구한 지 반년 만에 석탄 발전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도 1.5도를 제한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자 총회가 막을 내린 지난해 11월 14일 보리슨 존슨 영국 총리의 선언이 불과 반년여 만에 도돌이표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에너지 무기화가 가장 더러운 에너지라고 불리는 석탄의 부활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은 러시아산 석탄 금수 조치,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면서 금수 조치를 3가지를 했는데 지금 석유, 석탄, 그리고 LNG도 수입을 점차적으로 줄이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석탄의 금수 조치에 대안으로 남아프리카산 석탄 수입을 올해 5개월 동안 지난해 전체 기간에 수입한 물량보다 40%나 더, 그래서 지금 반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보다 훨씬 뛰어넘는 석탄을 수입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러시아발 가스 사태로 더 많은 석탄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수입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알아볼 내용이 유럽 가스관 장구자 석탄 부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을 보시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LNG 가스관 라인이에요. 예, 가스관 라인인데 이 가스관 라인이 촘촘하게 지금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유럽 내에서 이것은 자세한 그림이 안 나와 있어 그런데 자세한 그림을 제가 봤더니 완전히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박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더욱더 깊이 들어가 보면 20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가스 위기 1단계를 선포한 네덜란드가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그동안 환경 문제를 이유로 석탄 발전소를 지금 35%까지 줄였지만 2024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다시 최대한으로 가동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석탄 발전소를 100% 기준으로 보면 35% 수준으로 떨어뜨렸는데 다시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다시 가동하기로 한 것이죠. 지금 석탄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줄인 가스를 겨울용으로 저장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제재가 언제까지 가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 러시아 제재가 어쩌면 상당히 오랜 기간 갈지도 모르고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LNG 가스, 석유, 석탄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구하려고 미국이 백방으로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도 중국으로 향하는 석유를 이제는 공급을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을 다시 유럽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향하는 특히 한국이나 일본으로 향하는 이러한 LNG나 그 석유 자체를 유럽으로 지금 다 보내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국도 이것에 동참해서 LNG 유도선을 미국으로 유럽으로 보내는 세척을 유럽으로 보내는 그러한 조치까지 지금 취한 상황입니다. 네덜란드의 에너지 위기 단계는 지금 현재 1단계를 포함해서 비상, 경고 등으로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프에턴 에너지 장관은 우리는 러시아에서 유럽에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총량이 빠르게 줄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덜란드와 유럽 전체가 대응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겨울을 대비해 충분한 가스를 비축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석탄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피력을 했다는 거죠. 그는 또 이 조치로 푸틴의 전쟁 자금으로 더 적은 돈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자기 위안이에요. 계속적으로 LNG를 러시아에서 받고자 했던 네덜란드가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로이터에 따르면 네덜란드가 석탄 발전 생산 제한을 풀게 되면 가스 사용을 연간 20억立方미터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가스의 15%가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해왔죠. 이날 네덜란드는 시추 작업 때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당초 내년 말까지 생산량을 0에 가깝게 감축하려고 했던 그로닝겐 가스전의 2023년 말 생산 예정량이 28억立方미터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석탄 발전의 생산 제한을
풀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이 그로닝겐 가스전이 유럽에서 가장 큰 가스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시추를 하게 되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하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면서 시추 작업을 중단을 시키는 법으로 정리를 했죠. 그러면서 28억 깃방미터를 내년 말까지 생산한 예정량인데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점점 더 줄어가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는 대기업이 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일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주민들과 기업들이 가스를 절약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석탄 화력발전소를 재개하고 나섰는데요. 19일 독일 정부도 일시적으로 석탄의 의존도를 높이는 방안을 담은 에너지 긴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독일도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석탄 화력발전소의 재가동 방침을 밝힌 것이죠.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 장관은 겨울철 난방 수요를 대비해서 천연가스를 최대한 비축하기로 하고 예비 전력원으로 남겨뒀던 석탄 화력발전소를 약 2년간 재가동한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2년이라고 한정을 지었던 지금 2023년 말까지 재가동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2023년 말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그것은 일단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때까지 상황을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최대 10기가와트를 추가로 생산을 해서 전력 수요를 충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석탄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여서 2030년까지 탈석탄을 목표로 했던 독일의 에너지 전환 계획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2030년까지 석탄을 완전 사용 금지를 지금 예정을 했는데 지금 2년가량 늦춰진 것뿐만 아니라 2년 이상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하베크 장관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스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왜? 러시아에서 가스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가스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정책을 취했던 것은 전임 메르켈 총리 때 이러한 정책을 취했죠. 그러면서 독일은 어떻게 한다? 탈원전도 하고 100% 에너지를 너무나도 깨끗한 에너지를 받아 쓰겠다. 외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정책들이 완전히 깨부셔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57% 남은 가스 탱크를 11월까지 90% 이상 채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가스의 부족이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재 독일과 같은 경우는 가스 탱크를 굳이 채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받아 쓸 수 있는 러시아 가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가스를 저장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돈이 투자가 되고 이 돈이 투자가 되면 러시아의 경제 발전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의 흐름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전처럼 있는 돈을 그대로 다 퍼부어서 경제 발전에 사용을 하지 못하고 에너지를 구매하기 위한 에너지 구매 비용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까지 우리가 고려를 했죠. 이어서 석탄 사용에 대한 법률은 다음 달 8일 독일 연방 상원의 승인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 조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안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2024년 3월 31일에 만료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3월 1일까지 지금 예정을 했던 것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대안. 거의 대부분 보면 미국 아니면 지금 중동 아니면 아프리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독일의 석탄 발전 의존도는 2020년 기준 24%. 이 정책이 시행되면 의존도가 지금 30%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해 기준 천연가스 발전의 의존도는 12%였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필요한 가스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해왔죠. 그래서 50% 이상을 러시아에서 갖고 왔는데 이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다. 노스트림에서 지금 다 다이렉트로 받아왔어요. 다이렉트로 받아왔던 것이 이제 어려워져서 지금 중동에 아쉬운 소리 하고 있고 미국에 아쉬운 소리 하고 있다. 특히 중동의 카타르. 카타르에 아쉬운 소리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석탄발전소의 재가동 계획은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던 목표와 배치되는 것이지만 정부는 이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 협약에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이치벨레는 독일 의회는 다음 달 8일 석탄 발전 대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해도 원자력 발전소를 재개하는 것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었는데요. 지금 독일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지금 원자력 발전소까지 폐지하는 상황. 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그대로 수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깨끗한 에너지라고 청정 에너지라고 불리던 그리고 저렴한 에너지라고 불리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게 어렵게 된 상황이죠. 지금 2020년 기준 전력의 13%를 원자로로 얻은 독일은 올해 말까지 남은 3개의 원전을 모두 폐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까지 다시 재가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까지 나올 수가 있죠. 지금 19일 오스트리아 정부도 폐쇄한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국가 가스 공급의 80%를 러시아에서 들여왔죠. 재가동 대상은 남부도시 멜라흐에 있는 발전소로 오스트리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2020년도 봄에 문을 닫은 뒤 마지막 남은 석탄 화력발전소입니다. 카를 레암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비상시 필요할 경우 석탄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국가의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라고 발표하고 있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들 국가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를 포함한 다른 EU 국가들도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하는 독일의 예를 따를 것이라고 보인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유럽 전역에서 석탄 발전소의 재가동이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럽의 탈석탄의 역행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잇따른 탈석탄 역행의 배경에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량 감축 조치가 있습니다. 화석연료 감축을 선언해온 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석탄 발전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러시아가 지난주 가스 공급을 제한함에 따라서 가스값이 일주일 새 50%가량 오른 데다가 이들 국가들이 실질적인 공급 부족의 위험에 직면했기 때문이죠. 가장 큰 문제는 전력 생산이 줄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러시아는 서유럽으로 향하는 노스트림 가스관 가동 용력을 재차 감축해 공급량의 60%가량을 줄였습니다. 이에 국내 가스 공급의 약 35%와 80%를 러시아에 의존하였던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화석 연료 카드를 꺼낸 것이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측은 공급 제한이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가 제조한 노스트림 가스 터빈 정비를 캐나다에 맡겼는데 제재로 인해서 해당 장비를 돌려받지 못한 탓이라고 구실을 댔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하베크 독일 부총리는 이를 핑계라고 불가하다고 지금 일축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려는 전략이라고 하면서 정치적 조치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가스 40%가량을 수입하는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석탄과 석유 수입 대부분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가스 수입까지는 끊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각국이 분주히 대체 공급처를 찾고 있지만 주요 공급처 중 하나였던 미국의 텍사스주 프리포트 가스 수출 터미널에 8일 폭발이 일어나는 등 악재가 직면해 있죠. 이 시설은 미국 가스 수출의 20%를 담당합니다. 또한 유럽 지역의 이른 폭염으로 인한 에어컨 가스 가동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될 경우 유럽이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에 에너지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가스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여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겨울이죠. 겨울을 대비해서 계속 가스를 차곡차곡 챙겨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외 원전, 재생에너지 등의 발전 방식에도 변수가 생긴 상태입니다. 유럽의 주요 전력 수출국이자 세계 2위 원전 국가인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량은 현재 30년 내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이죠. 전체 원전 56기 중 절반가량이 시설 낙후, 강물온도 상승에 따른 원전 냉각 차질 등으로 가동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그 온난화 때문에 원전 가동까지 지금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다는 사실이죠. 또한 자국 전력 수요의 10% 이상을 수력 발전으로 해결하던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도 각각 70년 만에 기록적인 가뭄과 폭염, 산불 등으로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티에리 브로스 파리 정치학 교수는 발전소 가동량이 역부족인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지는 정전을 겪을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석탄으로 회귀하는 것,
이들 둘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정도로 석탄 발전으로 회귀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한편 냉방 가동 전력 수요와 함께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이달 1일 85.5유로에서 17일 현재 117.4유로로 오른 상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85.5였던 것이 1일 기준, 6월 1일 기준 17일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거의 1.5배 가격 가까이 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이번 가스 공급 제한은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에 이어질 봄편을 위한 맛보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럽이 구매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등의 공세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가스를 계속적으로 구매를 할 테니 너희들은 이 가격 이상으로 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안심을 시켜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경제전문 싱크탱크 브리겔의 선임 연구인 게오르게 자흐만은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완전히 끊기 전에 유럽 구매자들이 단위당 고정 가격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말을 하고 있죠. 그는 러시아가 이것은 우리 가스고 우리의 게임이지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돈이야, 우리 게임이지 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죠. 다시 말하면 사는 사람 입장으로 가야 되지 파는 사람 입장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유럽, 러시아 석탄 대안으로 남아공산 수입 40% 늘렸습니다. 자, 지금 에너지 정책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어요. 우크라이나 침공이 2월 24일 이후로 러시아의 석탄, 석유 이것은 제한을 했어요. 석탄, 석유. 석탄하고 석유를 제한을 하면서 이게 발빠르게 다른 곳으로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남아공산의 수입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가스의 공급이 떨어졌다라고 보면서 현재 석탄 발전소의 생산량이 늘게 되면서 석탄의 수입이 더 늘게 될까라고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남아공산 수입을 40% 늘렸던 것을 지금 더 늘릴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탄 금수 조치에 대안으로 남아공산 석탄 수입을 올해 5개월 동안 지난해 전체 기간보다 1년보다 40%가량 더 늘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15일 자체적으로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보도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남아공 주요 석탄 수출 허브인 리처드 베이 석탄 터미널은 올해 5월 말까지 유럽 국가들의 석탄 324만 752톤을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리처드 베이 석탄 터미널 전체 수출 물량의 15%를 차지하며 지난 2021년 대유럽 수출 물량 232만 1,190톤, 이 전체의 4%보다 증가한 거예요. 작년 수출 물량의 4%만 유럽으로 향했는데 지금 현재는 전체 수출 물량의 15%를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 얼른 봐도 지금 한 3배, 4배 가까이 수출량이 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대비해 8월 둘째 주부터 지금 아직 완전히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진 않았어요. 8월 둘째 주부터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 줄여서 완전 금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올해 들어 지금까지 리처드 베이 석탄 터미널로부터 석탄을 받은 유럽 나라는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폴란드, 독일, 우크라이나 등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개시된 지난 2월 24일 이후에서야 RBCT 석탄 수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스페인, 폴란드, 독일은 지난해 RBCT로부터 수입한 석탄이 전무. 그런데 올해 5개월 동안 스페인은 35만 5,250톤, 그리고 폴란드는 18만 1,515톤, 독일은 15만 7,383톤을 각각 수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일본도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에 가세하면서 지난 1월 이후 RBCT에서 석탄 38만 8,249톤을 수입을 했죠. 이는 전년도 수입톤 수의 거의 배에 달합니다. 지금 일본과 같은 경우도 러시아와 붙어있기 때문에 러시아산 탄을 수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이것을 완전 금지라고 하면서
지금 남아공에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리고 호주에도 손을 내밀었겠죠. 반면 중국은 2021년 RBCT 수입국 제3위에 해당했으나 올해는 수입 물동량이 없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산 수입이 늘었다는 거죠. 이는 중국이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늘렸다는 방증이 됩니다.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력쇼가 벌어졌죠. 전력쇼가 벌어지면서 지금 러시아산과 그 남아공산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었는데 완전히 올해는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RBCT 석탄 수입은 지난해 318만 3,298톤이었고 올해 5개월 동안 191만 9,391톤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한편 RBCT는 정비불량, 기관차 부족, 구리선 절도 등에 따른 국영화물열차 서비스 감축 등으로 운영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유럽 석탄 수출이 이처럼 늘었다라는 가장 큰 이유, 그만큼 남아공이 석탄값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라고 로이터는 분석을 하고 있고, 만약 정비 불량과 기관사 부족, 구리선 절도 등의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더 많은 석탄이 남아공산 석탄이 유럽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러시아로부터 시작되었던 나비 효과가 이제 전 지역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석탄 프리를 선언했던 이러한 것들을 다시 뒤집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남아공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양을 수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같이 귀추를 주목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